글과 그림 남상은. 조각. 어느 한적한 시골 안제이라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강한 사과나무들을 가꾸며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제이는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얀을 만났어요. 얀은 단풍나무의 잎사귀 같기도 붉은 꽃봉오리 같기도 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안제이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답니다. 얀도 자신을 바라보는 안제이의 순수한 눈빛이 싫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얀은 짐을 옮겨 안제이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안제이와 얀은 함께 과수원을 가꿔 나갔어요. 일을 마친 뒤 노을이 지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부푼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눌 때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죠. 얀은 매일 들여다보는 과수원 정산일지 가장 첫 페이지에 둘만의 약속들을 작게 써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의 긴 장마가 지나간 후 9월의 아침이었어요. 안제이가 사는 마을에 집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편지 안에는 마을에 병해가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죠.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곰팡이가 온 마을에 퍼져 나무의 껍질과 뿌리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병해의 확산 속도가 빨라 마을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편지 어디에도 대책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우편 속 내용대로 안제이와 얀의 과수원에도 병해가 퍼져 있었어요. 나뭇가지와 잎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열매도 부패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위해 얀과 안제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일은 두 사람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요. 그 후 또 한 번의 긴 장마를 겪고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새로운 9월이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얀과 안제이는 그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뒷뜰과 숲을 걷곤 했어요. 과수원 뒤편에 있는 숲에는 질긴 뿌리를 내린 생명이 가득했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말이에요. 그런데 얀은 언제부턴가 안제이와 함께 숲을 걷지 않았어요. 혼자서 숲에 나가 물끄러미 꽃을 쳐다보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얀은 아무도 몰래 자신의 마음을 깊은 숲속 어딘가에 묻어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제이는 얀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얀이 혼자 숲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제이는 그저 별다른 말 없이 얀과 함께 해주었죠. 어느 날 얀은 말했어요. 당분간 부모님이 계신 도시에 올라가 지내고 싶어. 안제이는 얀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고는 두 사람은 함께 떠날 준비를 했어요. 며칠 뒤 안제이는 얀과 함께 도시로 가기 위해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러곤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안제이는 부모님과 평생을 함께했던 과수원을 뒤로 한 채 얀과 함께 도시로 향했어요. 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나는 날, 아쉽게도 이날의 하늘은 맑지 않았어요. 안개가 가득 내려앉아 있었죠. 기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내내 쌀쌀하고 건조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돌았어요. 기차는 빠른 속도로 내달렸어요. 마을을 떠나는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 다른 이유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안제이는 얀에게 말했습니다. 얀은 사과 파이를 잘 만드니까 제빵사가 되어보는 건 어때? 손재주가 정말 좋잖아. 얀의 제과점이 생기는 거지. 안제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얀, 기억나? 내가 언젠가 바이킹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거. 우리 먼저 그곳으로 여행을 가볼까? 바이킹족의 배에 숨겨놓은 보물이 뭐였을지 함께 궁금해했잖아. 음반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릴 적 꿈이었는데 내가 들려준 음악 기억나? 얀은 안제이의 어떤 말에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어요. 이내 객차 안은 조용해졌어요. 뜨거웠던 가슴과 널뛰던 심장도 차분해졌어요.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풍경들이 점점 더 흐릿하고 어두워졌죠. 벅차게 부풀었던 기대도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도시로 바뀌었어요. 먹구름이 도시 위에 잔뜩 깔려서 비를 뱉어내고 있었답니다. 유리창은 바람을 견디며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안제이는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과수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는데 얀을 닮은 아이를 낳아 과수원에서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과수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낱 꿈으로만 남게 될까? 하지만 안제이는 혼자 과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과수원의 일은 언제나 안제이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거든요. 안제이는 더 이상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얀을 보며 이별을 직감했어요. 얀이 떠난다면 안제이는 그녀가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할 거예요. 혹여 어딘가에서 힘들고 고독하지는 않은지도요. 안제이는 다시금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제이와 과수원을 떠나는 것이 얀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면 안제이는 기꺼이 얀을 놓아줄 수 있었어요. 좀 더 자주 여행을 다녀야 했네. 바깥 세상은 넓으니까. 안제이가 얀을 위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얀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안제이의 고향은 평화로운 세계였지만 가끔 얀은 그 세계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안제이를 사랑한 얀이었지만 얀은 어느 순간 자신을 둘러싼 굴레를 느꼈어요. 함께 부드러운 음악 선율을 듣던 순간, 포도주를 마시며 촛불이 희미하게 빛나던 순간에도 얀은 과수원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제이와 꿈꾸었던 영원함이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 스스로를 채우려고 해요. 비록 헤어짐을 결심했지만 안제이가 참 곧고 멋진 나무 같다는 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안제이 혼자 마을로 돌아간다면 경직되거나 고독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야는 안제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는 안제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야는 안제이와 함께한 약속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너무 쉽게 했던 약속이었을까요? 영원할 것 같던 보금자리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는 안제이가 그곳에서의 생활이 얀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기차는 멈추었고 얀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안제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통로를 지나 기차에서 내려 낯선 길을 걸어갔어요. 낯선 길을 걷는 동안에도 안제이가 앉아있는 유리창을 쳐다보지 않았죠. 야는 안제이에게 그들의 집에 예쁜 찻잔과 앞치마 그리고 달력을 새로 사두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모든 걸 이야기하도록 해요. 안녕 안제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잊을 수 없는 삶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